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역에서 내렸습니다. 꼭 보고 싶었던 9.11 메모리얼에 가기 위해서인데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이스라엘판 9.11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만 9.11 테러는 미국이 결코 잊을 수 없는 대재앙이었죠. 그런 국가적 비극을 미국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내면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라운드 제로라는 액션 영화가 있었습니다. 원래 그라운드 제로는 큰 폭발이 있었던 지표의 지점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대표적인 그라운드 제로는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현장이고 9.11 테러 현장도 그라운드 제로라고 부르고 있죠. 미국은 건국 이래 외부 세력으로부터 본토 공격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런 미국인들이 자신들이 심장부를 타격당했으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핵폭탄이 충격에 버금갈 만큼 엄청났던 거죠. 21세기 첫 해인 2001년 9월 11일 테러범들이 민항기 2편을 공중 납치해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순차적으로 자살 충돌을 시켰습니다. 그 충격으로 두 건물은 충돌 후 50여 분과 1시간 40여 분이 지나 차례로 폭삭 무너져 내렸고 주변의 제3, 4, 5, 6, 7 무역센터 건물들도 파편과 불길이 튀어 붕괴되었습니다. 9.11 메모리얼은 바로 그 비극의 현장 쌍둥이 빌딩이 있던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9.11 메모리얼의 첫인상은 북적거리는 사람들과 시원한 물보라 소리가 버무러져 추모공원이라기보다 가볍게 들리는 도심의 힐링 공간 같습니다. 무엇보다 추모공원이 독특한 디자인 때문인데요. 뉴욕에서도 땅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로어 맨하탄의 그라운드 제로 만여평 부지를 채운 추모 상징물은 흔히 연상되는 건물이나 조형물이 아니라 물, 인공폭포입니다. 허드슨 강에서 끌어들인 물이 떨어지는 두 개의 거대한 사각형 형태인데 해열은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미국은 국가 추모 공간의 소재로 물을 선택하였을까? 그 답이 곧 미국인들이 국가적 재앙을 갈무리하는 방식이자 미국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힌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의문은 폭포의 물줄기를 바라보며 풀렸습니다. 물이 일정한 간격으로 방울져서 떨어져 풀 가운데의 정사각형 구멍으로 들어가는데 그 구멍 밑으로 다시 9.1m 높이의 두 번째 폭포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으로 대형 폭포 4개가 물을 쏟아내는데도 물보라 소리가 잔잔해 주위 소음과 부산함을 가라앉히고 물의 냉기가 한여름 열기를 식혀주며 마음을 차분하게 진정시킵니다. 난간에 기대 정사각형 구멍으로 흘러내려가는 물줄기를 바라보고 있으니 그 진바닥은 보이지 않고 끝없는 심연으로 물과 함께 내 몸도 하염없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물은 고정되지 않고 주변과 융합하며 유유히 움직입니다. 약하고 물러 보이지만 끊기지 않고 끝내 바다에 이릅니다. 9.11 테러가 발생하자 미국은 테러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를 투입해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라마바드 동북쪽 호와 안가에 숨어있던 그를 사살했습니다. 대통령이 공화당의 조지 부시에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로 바뀌었지만 흔들림 없이 끝내 적을 처단한 것입니다. 강물은 굴곡이 있을지언정 반드시 바다에 이르는 것과 같았죠. 참고로 9.11 메모리얼의 이름은 Reflecting Absence입니다. 죄 없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은 77개국의 2977명 희생자들이 떠나간 자리 그 빈 곳을 돌아보면서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살아남은 사람들의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가난한 34세 초짜 디자이너 마이클 아라드가 국제 공모전의 출품에 당선된 작품인데 그때 그는 비자가 만료되어 고향으로 쫓겨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에브센스라는 설계 개념에서 나타나듯이 이곳은 체험의 공간이 아니라 비움의 공간입니다. 흘러내리는 물을 보면서 아픔을 치유하고 잔잔한 물소리 파동에 감흥해 아우성치는 구호와 분노 대신 생명과 희생에 대해 침묵의 성찰을 하는 것입니다. 추모공원과 보도의 분리선은 풀의 난간입니다. 이곳에 온 이들은 난간의 기대 폭포를 응시하는데 이인의 난간 동판에 새겨져 있는 희생자들의 이름들이 하나하나 눈에 잡히게 됩니다. 난간이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 폭포를 보는 조망대이자 희생자들의 이름을 새겨놓은 비석도 되는 것이죠.
난간에 새겨진 이름은 9.11 테러로 사망한 2,977명에 9.11 테러 8년 전에 발생한 무역센터 지하 주차장 테러 사건의 희생자 6명을 포함해 모두 2,983명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름을 배치한 순서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알파벳 순서나 사망 일시 또는 사망 장소 같은 기준이 제한되었지만 아라드는 그런 단순 기계적인 방식을 거부했습니다. 희생자들의 넋을 최대한 기리고 싶었던 것이죠. 2년의 국리 끝에 아라드가 내놓은 답은 meaningful adjacencies, 의미 있는 이웃들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유족들에게 편지를 보내 의미 있는 이웃들의 목록을 적어달라고 요청하면서 희생자들의 이름 옆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곧 유족들이 친구, 동료, 마지막 순간을 같이 한 사람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어보냈는데 1,200건에 달하였다고 합니다. 아라드는 이 많은 요청을 다 수용하고 추가로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도록 배치한다는 조건까지 붙입니다. 그러나 AI가 있을 때도 아니고 3천여 명의 최적 조합을 짜는 것은 고난도의 난제였습니다. 다시 1년 동안 인덱스 카드, 컴퓨터 알고리즘에 수학 공식까지 동원해 총 3년 만에 단 한 명의 유족도 실망하거나 상처받지 않도록 원하는 곳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런 고민과 배려 끝에 새겨진 이름에는 희생자를 기리는 꽃들이 곳곳에 꽂혀 있습니다. 처음 보는 이름이지만 한때 저마다 꽃보다 아름답고 밤하늘의 별보다 찬란한 꿈을 간직했을 사람들이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려옵니다. 이 공간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픔을 달래는 유족도 있을 것이고 해월처럼 호기심에 끌렸거나 또는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9.11 메모리얼은 이렇듯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묵묵히 물길을 흘러보내며 역사를 말하고 있고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